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소렌토 차량입니다. 소렌토가 이제 현행 4세대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플랫폼 적용으로 인해서 차체가 상당히 커지고, 그리고 운동 성능이나 여러 면에서 상당히 지금 좋아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소렌토 디젤 리뷰를 했었고, 그리고 한 여름쯤인가 하이브리드를 리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솔린 차량, 그래가지고 소렌토는 모든 라인업을 다 경험해봤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제가 리뷰했던 차량들과 달리 옵션이 없어요. 거의 최하위 트림에다가 굉장히 지금 기본적인 필수 사항 같은 것들만 지금 옵션으로 들어있거든요. 이게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반자율 주행 같은 그런 기본적인 지금 옵션만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소렌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전면부 같은 경우는 기존 소렌토는 좀 둥글둥글한 좀 여성적인 이미지가 살짝이라도 보였다면, 이번에 바뀐 4세대 소렌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진 상남자 같은 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둥글둥글한 라인보다는 이런 직선 위주의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 있죠. 기아의 패밀리룩이 적용되어 있으면서 이 호랑이 코 그릴까지 해가지고 전면부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소렌토가 진짜 경쟁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 산타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런 멋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측면 같은 경우도 보면 선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차체 사이즈가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중형 SUV가 맞나? 이 정도면 준대형 SUV 아니야? 물론 팰리세이드나 이런 차량들보다는 작지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차가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전해주고 있어요. 후면부도 역시 기아의 패밀리룩이 많이 적용되어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의 이 새로운 SUV들을 보면은 와이퍼가 지금 위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이쁜데, 이게 막상 비 오는 날 작동을 해보면 밑에 쪽에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는 점이,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이 차량은 2.5 가솔린 터보예요. 출력이 그래도 조금은 강한 모델인데, 이 가짜 배기구 자체가 가짜로 되어 있어서 요 점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도 진짜로 뚫려 있으면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멋있을 텐데. 자, 이번엔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실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세련되고 디자인적으로 지금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 기본 트림이지만 그래도 투톤, 이 검정에다가 이 우드 같은 트림이 살짝 들어가서 그래도 조금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다면, 밑에 스포크가 두 칸이 아니고 하나로 차라리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더 세련돼 보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 그립감도 괜찮고, 조향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렉타입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렉타입이라도 현대랑 비교해 보자면 기아 자동차가 좀 더 스티어링 휠을 좀 더 스포티하게, 그리고 좀 더 물렁물렁하지 않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계기판으로 넘어오시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림 사양이 낮다 보니까 아날로그랑 그리고 가운데가 디지털로 된 그런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는데, 일단 시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면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시인성은 굉장히 좋고 일단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따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 내비게이션만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기 지장이 없다, 굉장히 편하다. 한 가지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라고 굳이 꼽자면, 이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가 운전자에게 살짝 좀 더 기울어져서 있으면 이게 좀 더 보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정면을 바라보도록 지금 부착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뭐 시야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그렇게 뭐 완벽하다, 뭐 상당히 괜찮다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살짝은 지금 좀 모자라네요. 그리고 공조장치로 넘어오시면,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뭐 송풍구가 위아래로 따로 나눠져 있는 점이 좀 특이하고, 그리고 터치, 그리고 뭐 물리 버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물리 버튼이 많을수록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상당히 직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 버튼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조작하기에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수납 공간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데, 현재 무선 충전 기능은 없고,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 지금 열선만 들어가 있어요. 열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앞에서 제가 리뷰했던 뭐 소렌토 디젤 하이브리드와 다르게 이 트림이 낮다 보니까 이 기어 봉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어 봉 타입이 가장 직관적이고 운전하면서 조작하기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봉 타입 기어봉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밑에 각종 모드를 조정할 수 있고, 모드는 뭐 스마트, 스포츠, 에코, 그리고 컴포트 이렇게 4가지 모드를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차량에는 달려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멀한 시트가 돼 있어요. 뭐 전동으로 일단 조절되는 시트는 아니고 수동식의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뭐 앉았을 때 착장감 같은 경우도 물론 뭐 편하긴 하지만 뭐 옆구리를 잘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인체 공학적으로 잘 설계가 돼서 뭐 허리나 요추를 완벽하게 이렇게 잘 받쳐주거나 좀 그런 느낌은 좀 모자란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는데, 장거리나 이런 데 주행을 할 때 뭐 딱히 뭐 불만사항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시트는 아니에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 기본 5인승 있고 6인승, 7인승 이렇게 시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2열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6인승 차량을 시승해 보기를 원했는데, 뭐 디젤 같은 경우는 5인승이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랑 현재 지금 타고 있는 이 가솔린 차량은 7인승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지 않나. 그 막상 2열에 앉아보면 시트가 뭐 앞뒤로도 왔다 갔다 되고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뭐 2열 승객들의 뭐 불평불만은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2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 키 179 기준으로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엄청 넓어요. 막 주먹 2개 이상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릎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짐을 가득 싣고 앉아서 무릎 앞쪽으로 뭐 가방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도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팔걸이 받침대 컵홀더가 있고, 또 양쪽 문 쪽으로 또 컵홀더가 있어요. 이 점 같은 경우는 뒷자리 승객을 상당히 많이 배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에어 벤트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7인승이다 보니까 3열 공간이 있어요. 3열 공간을 탑승하는 방법은 뭐 2열 시트를 보시면 위아래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시트가 앞쪽으로 젖혀지게 되면서 3열에 탑승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3열 공간에 제가 만약에 앉았을 때 뭐 어거지로 구겨진다는 느낌? 이렇게 탑승이 되고, 일단 이 밑에 다리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위로 상당히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3열은 이게 앉을 수 있게 만든 게 맞나 싶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체구가 작은 여성분이나 아이가 만약에 놀러 가게 되는 상황에서 피치 못할 상황에서 거기 앉게 되면 일단 시작부터 그 여행은 좀 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상당히 앉아있기 되게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3열은 그냥 뭐 짐칸으로 쓰거나 그냥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평소에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여러 명이서 놀러를 가야 돼.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든 3열에 태우면 되겠죠. 그리고 트렁크를 볼 텐데, 트렁크가 이 차량엔 또 수동으로 돼 있어요. 이 정도 급 사이즈에는 아무래도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좀 달렸으면 좋겠는데, 이 차량에는 수동 트렁크가 달려 있고, 열었을 때 공간에서 3열을 만약에 접으면 거의 한 700리터 정도의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2열까지 접으면 정말로 광활한 공간이 펼쳐지기 때문에 성인 뭐 남성 2명이서 차박하기에도 뭐 충분한 사이즈의 그런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주행으로 넘어와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8단 습식 DCT가 장착이 됐어서 한 280마력 그리고 토크가 한 43 정도 출력을 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막히는 시내 구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뭐 느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발 스타트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현대나 기아 차들이 처음에 좀 굼뜬 현상? 좀 요렇게 나가죠. 그런 차들이 많다 보니까 첫발 스타트를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배기량도 상당히 높고 출력 자체가 높아서 뭐 토크도 43이니까 거의 디젤과 맞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뭐 굼뜬 현상 없이 상당히 괜찮지 않나. 그리고 악셀 반응 이런 세팅도 상당히 좀 민첩하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거나 이럴 때 뭐 기존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살짝 좀 가속 페달에 남들과 비슷하게 나가려면 살짝 좀 더 밟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느낌 없이 상당히 지금 부드럽게 나가요. 그리고 이 DCT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DCT 느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클러치가 두 개가 달려 있어서 각각 이렇게 뭐 수동 변속기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변속을 해주는 건데 기존에 뭐 건식 DCT 같은 경우는 진짜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2세대 K5 터보 차량을 탔었는데 그게 건식 DCT였죠. 진짜 이 저단에서 이 꿀렁거림 이런 것 때문에 특히 2단, 3단, 4단 요 부분에서 이 꿀렁거림이 상당히 심했어요. 마치 진짜로 수동 변속기 차량들이 이렇게 좀 클러치 좀 세게 밟으면 차가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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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변속이 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강해서 일단 뭐 출퇴근 시에 차들이 굉장히 막힐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이 습식 DCT는 그래도 살짝의 울컥거림은 있어요. 그 DCT 특유의 느껴지는 울컥거림이 있긴 한데 뭐 건식에 비하면 정말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거의 무슨 자동 변속기 같다? 정말로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진짜로 예민한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뭐 습식 DCT인지 뭐 자동 변속기인지 뭐 크게 구별을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시내를 빠져나와서 지금 한 60km, 70km 정도 거의 정속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도로에 차가 많아서. 근데 뭐 주행 느낌은 상당히 지금 부드러워요. 아무래도 이게 가솔린 차다 보니까 뭐 디젤 특유의 그 덜덜거림 그런 진동 이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이 차량에는 지금 18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도로 주행하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소렌토를 3세대까지 타신 분이라면 그 차량들과 느낌이 살짝 다른데 기본적으로 뭐 컴포트한 그런 느낌은 거의 비슷하지만 대신 새로운 플랫폼의 적용 때문인지 아니면 뭐 세팅 값인지 몰라도 그 차가 조금은 더 단단한 느낌, 그 컴포트한 와중에 그래서 좀 더 탱탱한 느낌으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롤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작해보면 상당히 지금 억제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이전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디젤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리뷰했을 때 그때는 차가 롤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주행했을 때 핸들을 이렇게 조작하거나 이러면 차가 좀 이렇게 굴렁 해서 동승자라든가 혹시 뒤에 탄 사람들은 멀미를 좀 할 수도 있겠다 라고 그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소렌토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 없이 지금 상당히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왼쪽에 보시면 이 사각지대, 이 사이드미러 쪽에 사각지대를 없애가지고 쪽창문을 이렇게 달려있죠. 이 점은 정말 탈 때마다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이 은근히 사각지대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행자라든가 아니면 뭐 자전거 막 오토바이 이런 거 대져 있을 때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쪽창문이 있어서 이 부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행에서 단점이라고 꼽으면은 이 차량은 지금 옵션이 낮기 때문에 이 완전 전면 창문만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돼 있어요. 시그니처였나? 아무튼 등급이 좀 올라가다 보면 이 옆에 유리까지 다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돼 있거든요. 이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기왕이면 뭐 차값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모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기본으로 다 이중접합 유리 같은 거 딱 넣어주면 상당히 지금 브랜드 가치 좋아지고 이 소비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요런 것도 일단 끝나누기 아니 좀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깥 소음이 좀 들리는 편이에요. 자, 이제 기아의 소렌토 가솔린 차량 운동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와인딩 코스로 이동 중인데, 먼저 뭐 말씀드릴 것이, 이 차량은 뭐 와인딩 코스에서 뭐 재밌게 잡아 돌리기 위해서 뭐 만들어진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운동 성능 같은 경우는 참고로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시속 한 100km 정도에서 제가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뭐 차선을 유지한다거나 앞차와의 그 간격,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이전에 소렌토 디젤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죠. 차가 자꾸 좌측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차선을 넘어가지는 않는데 차가 굉장히 지금 좌측으로 많이 붙어서 달리는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세팅이 좀 상당히 좀 부드러운 편이라서 이렇게 뭐 방지턱이나 이런 거를 지나갈 때 느낌도 상당히 지금 괜찮게 느껴지고, 그리고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이 DCT의 울컥거림이죠. 이 뭐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거의 뭐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탄력 주행을 하다가 서서히 정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기아가 3단, 2단, 1단 이렇게 느리게 내려갈 때, 특히 2단에서 1단 내려갈 때나 아니면 되게 천천히 출발할 때 1단에서 2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마치 진짜 이 수동 변속기처럼 철컥거리면서 이 울컥거리는 현상이 살짝은 일어나요. 근데 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 DCT라서 막 되게 불편하다, 뭐 승차감이 많이 저해된다, 뭐 그런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성능 테스트는 스포츠 모드로 진행하게 될 거고, 지금 현재 외기 온도가 8도예요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굉장히 추웠어요. 막 눈도 되게 많이 오고 되게 많이 추워가지고 날씨가 좀 굉장히 얼어있다가 지금 풀린 날씨라서,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좀 안전에 신경을 써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니까 일단 뭐 느껴지는 질감은, 일단 스티어링 휠, 이 핸들이 조금 더 단단해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엑셀 반응이 굉장히 지금 민첩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 엑셀에 발을 살짝만 올려놔도 차가 좀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가속을 해봅니다. 살짝의 지금 휠 스핀 같이 지금 좀 벌어지게 되는데, 가속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280마력 그리고 43 토크가 되다 보니까 가속력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좀 통통 튀는 그런 지금 느낌이 많이 드는데, 출력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280마력 정도까지는 솔직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 공차 중량이 1700km가 넘는 부분에서 오는 느낌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체감 예상으로는 한 200 한 마력 중반대 정도, 초중반 정도 되는 가속력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제로백을 보면 이거 한 대략 한 8초 정도라서 처음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쏜살같이 달려나간다는 느낌은 좀 적어요. 그러나 대신에 고속으로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차가 지치지 않고 시원한 가속력을 계속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너를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차량이 좀 휠베이스도 크고 SUV다 보니까 거동이 그렇게 막 자유롭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3세대 소렌토를 제가 꽤 많이 운전을 해봤는데 그 느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네요. 롤에 대한 억제는 상당히 괜찮아요. 차가 좌우로 흔들림 자체가 많지 않아서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 차의 무게 중심 자체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서 막 코너를 이렇게 세게 들어가게 되면 차가 좀 옆으로 확 쏠려버리는 무게중심 때문에 차가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살짝 오긴 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이 차량은 지금 전륜구동이죠. 4륜구동이 아닌 지금 전륜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노면 상태에서는 만약에 악셀을 되게 세게 가져가게 되면은 차가 이 출력을 좀 감당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휠스핀이 좀 살짝 나고 코너가 좀 살짝 있으면 뒤가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악셀을 가져가게 되면 뒤가 좀 사정없이 이렇게 요동쳐요. 이게 만약에 4륜이라면 뒷바퀴가 같이 돌아가면서 그래도 차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어해 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전륜 모델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이 스티어링 휠 감각이라든가 차의 이 전반적인 이런 느낌 같은 부분은 이 이전 세대 소렌토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코너가 연속적인 지금 부분인데도 차체는 그래도 바퀴가 좀 미끄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버텨줘요. 대신 아까 시트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트가 허리 쪽이나 이쪽을 제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은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돌리면 일단 몸이 이렇게 좀 제대로 버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다리에 힘을 상당히 많이 주게 돼서 팔이랑 좀 좋지 못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를 한번 보자면, 여기서 한번 급브레이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는 막판에 ABS가 지금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노면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지금 여기는 지금 4도, 3도까지 지금 떨어졌네요. 노면 상태가 좀 미끄러워서 좀 그런 게 작용하지 않나? 일단 제동 성능 자체는 괜찮아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시내에서부터 계속 타고 오면서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짝 밟았을 때 전형적인 현대 기아의 예전 차들처럼 브레이크가 좀 이렇게 쓱 밀리다가 막판에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막 제가 썩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막상 지금 이런 데 와서 지금 급브레이크를 잡아보니까 차가 뭐 뒤틀림이나 흔들림 그리고 밀림도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안정적인 브레이킹 능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소렌토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진짜 만족감이 큰 차량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고, 그리고 뭐 디젤보다 굉장히 정숙하고, 그리고 이 실내 공간성 자체가 굉장히 진짜 뛰어난 그런 차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이 소렌토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그럼 무조건 이 차를 사야 되냐? 자, 이제 그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 소소한 걸로 넘어가자면, 일단 이 잡소리예요. 잡소리가 이 앞쪽 창문 어디선가 잡소리가 조금 나고, 그리고 지금 이 차는 7인승이기 때문에 3열까지 있죠. 2열과 3열 사이 어느 부분에선가 되게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그 가죽에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잡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은 2.5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연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오늘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지금 보면 한 8.3이에요 평균 연비가 8.3이라서 연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소렌토를 사고 싶은데 내가 주행거리가 뭐 연간 한 15,000, 2만 킬로 이상이 된다,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디젤이나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디젤 하이브리드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주행거리가 15,000, 2만 그 이상으로 이렇게 뛰는데 나는 그래도 시내 주행이 되게 비중이 많다,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하이브리드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장거리, 일단 먼 거리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럴 때는 효율성 면에서는 디젤 차량이 제일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단점으로 이건 좀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인데, 보면 처음에 엔진이에요.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이 오일 노유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일반 자연흡기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이 2.5 터보 모델이죠. 터보 모델에서도 발생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 좀 유의하셔서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파워트레인에 관련된 좀 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미션 같은 경우는 지금 8단 습식 DCT가 장착이 돼 있어서 아직 이 DCT의 내구성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이 망가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하나 둘씩 이슈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고민하신 후에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카TV의 범철이었고,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